안녕하십니까. 2학년 1반 정여삼입니다. 오늘은 12주차가 아니고 11주차 종이치기공학 선행학습 강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버덴처의 세 가지 분류 중 세 번째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치근에 부착되어 있는 자성체인 키퍼와 가철식 덴처에 붙어있는 마그네틱으로 유지력을 얻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자석과 자성체를 이용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사진은 교수님이 유럽을 돌면서 어태치먼트에 대해 배우셨을 때 사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자석을 이용한 치과 보철 치료 시대가 열려 자석을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석에는 크게 세 가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석끼리 반발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청력,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자석끼리의 흡입력을 이용, 이건 인력이라고도 하고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을 말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어태치먼트 이용을 하는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체 즉 키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두 번째인 흡입력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키퍼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덴처를 말합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치료가 완전히 다 된 루트만 남은 상태에 코핑을 제작해서 코핑 안에 키퍼를 넣어주고 가철식 덴처에는 자석을 넣어서 두 개의 흡입력에 딱 붙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덴처입니다. 프라이머리 파트에는 키퍼가, 그리고 세컨다리 파트에는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위치해 있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위치상에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 위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것, 즉 인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덴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 가철성 위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 장치 하나로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체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설명이죠.
그리고 어드밴스 타입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매그소프트, 루트키퍼, 그다음에 돔 쉐이프 플랫츠, 그다음에 프리시즌 타입 포 브릿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매그소프트는 쉽게 말해 완화평의 마그네틱이고 루트키퍼는 비공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바로 침입할 수 있는 형태의 자성체이고요. 돔 쉐입은 자성체가 말 그대로 약간의 돔 형태처럼 약간 볼록하게 튀어 있는 것을 말하고, 프리시즌 타입은 정밀형의 마그네틱으로 브릿지에 이용이 됩니다. 임플란트용과 의사가 바로 어, 시술할 수 있는 다이렉트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그리고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 그리고 프시전 타입인데요. 스탠다드 타입은 말 그대로 그냥 플레이트한 평평한 형태의 마그네틱과 키퍼이고, 돔 타입은 키퍼 부분이 돔처럼 약간 튀어나오고 마그네틱이 그거에 맞게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말하고, 프리시즌 타입은 정밀형으로 적합도가 아주 우수한 형태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도 완화평과 비완화평, 즉 리질리언 타입과 리지드 타입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질리언 타입은 일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완화변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매그소프트라는 마그네틱을 이용합니다. 매그소프트는 이렇게 쿠션 캡이 있어서 기능 운동 시 쿠션에 의해 완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H에 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의사가 치료 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시술할 수 있는 형태의 마그네틱인데요. 저기에 양쪽 다 두 개의 루트 부위와 루트와 자성체 사이의 넥 부분에 둘 다 약간 온폭씩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세면을 할 때 1차 루트 쪽에서 1차 유지를 얻고 저 넥 부분에서 2차 유지를 얻기 위해 형성한 것으로 높은 유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치료로 바로 세면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루트 키퍼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드릴로
신경 치료까지 마친 후에 루트 키퍼를 세맨을 바르고 환자 구간 내에 확립하여 바로 덴처가 완성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덴처에 마그네틱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매그핏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그핏 EX와 매그맥스2, 그다음에 매그네 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세 가지는 부위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겠죠. 자세히 설명드리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각 마그네틱마다 600g 포스, 400g 포스, 800g 포스, 600g 포스, 400g 포스, 800g 포스, 500g 포스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자석과 키퍼가 서로 놓지 않으려는 어트랙티브 포스인데요. 그러니까 즉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을 말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400, 600, 800, 500 이렇게 있는 걸 봐서 최소가 400g 포스를 의미하고 최대가 800g 포스를 허용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400에서 800 그 이상이나 그 이하 필요하지 않고 이 사이에 포스가 포스만으로도 유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0, 600, 800, 500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치부에 사용하냐 구치부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주로 400이나 500, 600 중 400이나 500은 주로 전치부에 사용이 되고 600은 소구치나 구치부에 사용되고 800은 주로 대구치에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매그핏 EX와 매그 DT, 매그 맥스2와 매그 소프트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매그 라인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400g 포스는 전치부에 사용이 되고 600g 포스는 소구치 쪽에 800g 포스는 대구치 쪽에 사용이 됩니다. 사각형의 매그핏 EX는 주로 육전지 부위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매그넷 디스크는 구치부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캐핑용에 사용이 되고 자기 회로의 비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캡 타입은 원 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작은 면을 제거하여 요크로 덮은 것으로
쉽게 말해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적합면의 수직으로 결합이 됩니다. 반면에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을 말합니다.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적합면에 평행하게 됩니다. 매그핏 EX가 대표적인 샌드위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각형이 모두 자석이 아니라 저것은 그러니까 자석을 덮고 있는 캡이고 저 안에 자석이 있는데요.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것보다 타원형의 것보다 직사각형이 더 유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치부에 사용하는 매그디스크고 전치부 쪽에 사용되는 매그핏.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 키퍼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이 되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으로 캐슈라하였고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대표적으로 매그핏 EX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성체에 보면 키퍼의 뒤에 키퍼 홀더라고 우리말로 하면 유지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나중에 웩스 코팅을 자성체에 넣고 메탈로 바꿀 때 매몰 후 소환 과정에서 웩스가 제거된 후에 만약에 키퍼 홀더가 없으면 키퍼가 주조된 안에서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같이 메모를 하여 저 키퍼 홀더가 매몰제에 결합이 돼서 키퍼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이 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 두 개를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비교한 것인데요. 먼저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엣지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로 자석에 의해서 위치를 흡입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치의 착달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도 적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치 착탈 시 지대지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매우 적은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평 방향으로 흡입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특수한 기구와 기술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수식과 기공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의치의 착달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 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위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11번째로는 기대치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하고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와 극면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의치의 착탈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행위, 가해질 위험성도 적고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재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탈락 시 복원력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맞추면 다시 껴서 다시 자석의 흡입력에 의해서 부착되기 때문에 복원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고서 방금까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장점을 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는 클래스프 코너스관, 어태치먼트 등 종래의 각종 유지 장치와 비교하여 자성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해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우수한 면을 볼 텐데요. 먼저 클래스프와 비교해보면 클래스프는 신미성이 불량합니다. 저렇게 메탈의 클래스프가 나와있기 때문에 웃을 때 클래스프가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이 가하기 쉽습니다. 측방압이 가해질 시 치근이 약해졌을 때 오픈의 원리로 한 번에 치아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위치의 착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베이 라인 하방에 있기 때문에 즉 언더컷에 메탈 클래스프를 걸었기 때문에 착탈 시 이것 또한 치아의 탈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너스 간인데요. 코너스 간의 단점은 제작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능성엔 문제가 좀 있고 환자의 취급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단점도 보자면 기공 조작이 좀 복잡합니다. 클래스프 제작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능 운동도 생각해 주어야 하고 착탈도 제작하는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작이 복잡하고 유지력의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커집니다. 수리가 쉽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인삼 적용 범위인데요. 먼저 보자면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젓이 이용은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프가 만약에 파절되었을 때는 클래스프를 그냥 제거된 상태에서 메탈 부분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다시 마그네틱을 넣어서 마그네틱을 넣어서 클래스프에 의해서 지대치가 지대치가 오프너의 원리에 의해 탈락이 되었을 때
클래스프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마그네틱을 자성체를 위치시키고 그 위에 마그네틱을 의치에 넣어서 다시 재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지대치가 탈락이 되었을 때 키퍼를 식립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덴처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직성 유리단 위치에도 이용이 됩니다.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의 측방력과 회전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림의 설명은 라테랄 포스와 롤링 포스인데 측방압과 회전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측방압이 가해졌을 시에는 마그네틱은 다시 제자리에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고 회전이 되어서 살짝 뜨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복원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 설명드리면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에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는 그 흡착면의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차력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즉 키퍼와의 적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할 때 미끄러져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 있다는 것을 복원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이 미칠 경우 다시 설명드리면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 기능 시에도 유지치에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려우며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다. 즉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측방력이 해당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이 됩니다. 지대치의 부담면에서 보면 장점이고 의치 기능면에서 보면 단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는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다시 복원력을 발휘되어 제자리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는 먼저 크기, 부직성, 자성 구조체 탈락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처음 자성 어태치먼트가 나왔을 때는 잘 사용하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컴퓨터 형상화가 되면서 부식성이 해결되었고 자성 구조체 레이저 밀봉화를 인해서 자석이 즉 샌드위치 형으로 자성 외형의 캡을 이용해서 부식성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의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안전성 구강 내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자성 스테인레스를 채용하고 녹이 쓸 염려가 없으며 레이저 용접 기술에 의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 생체 친화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변천 과정인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거쳐가면서 외형이 조금씩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 1세대는 3세대와 비교해보면 크기가 매우 크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부분에 움푹 살짝 파인 저건데 저렇게 되면 덴처에서도 떨어지고 들어가기에 덴처가 좁은 간격이 좁으면 들어갈 간격이 없어 자석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사용하기 깊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세대에서는 1세대에 비해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유지할 수 있는 구멍이 옆에 홈으로 좀 더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3세대처럼 윙을 달아서 저렇게 큰 유지력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3세대의 저 윙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유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형된 것으로 레진에 묻혔을 때 적의 언더컷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유지력을 매우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보면 자석이 있고 캡이 있고 키퍼에는 유지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그핏 EX 600 그램포스와 400 그램포스 어태치먼트의 에어 갭인데요. 공기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 차트를 보면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아질수록 에어 갭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세 가지 제작법입니다. 변형법, 키퍼 선행법, 위치 선행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전치부에 사용되는 매그핏 EX 6cm에 사용되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리질리언 타입의 매그 소프트 쿠션 캡이 기능 운동 시 완화에 효과를 주어서 기능 운동이 허용이 되고요. 저 키퍼 홀더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소환 시 키퍼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에 상성된 거고요. 구조와 소재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면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김윤계의 히토르 자석을 내식성이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해서 내식성과 부식성에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키퍼 측면에는 주교실 매물지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 홀더는 나중에 메탈 구조가 완료되고 제거를 하면 됩니다. 매그핏 EX600은 강한 유지력이 요구될 때나 치근면의 형태가 큰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전치부에 적용된 매그핏 EX4, 부치부에 적용된 매그핏 EX600
상단과 측면에서 본 마그네틱이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성 구조체에 윙이 달린 이유는 날개가 달려있어 탈락을 가차스 벤처에서 탈락 방지를 위해 제작이 되었고요. 유지봉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지봉은 원지는 0.8mm의 와이어로 측면에 용접하여 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몰시 매몰제와 같이 매몰이 되어 왁스 소환으로 왁스가 없어진 후에도 키퍼가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밴딩 와이어 끝부분을 살짝 밴딩하면 매몰제와의 결합을 더욱 높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저렇게 키퍼 홀더가 위쪽에 달렸지만 문제가 있어서 뒤쪽으로 후방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제작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와이어를 살짝 구부려서 매몰시 변화를 더욱 우수하고요. 공구를 이용하여서 매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쓰는 공구와 기능실에서 쓰는 공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덴처의 세 번째 분류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도 매우 알아보았는데요. 자꾸 3주에 걸쳐서 오버덴처에 대해서 3, 4주에 걸쳐서 오버덴처에 대해 선행학습도 하고 수업 진도도 나가다 보니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하면서 할 때는 더욱더 수월하게 발표도 하고 이해하는데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11주차 총지이용학 11주차 선행학습 강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